여름 내내 밭에서 땀 흘리고 정성껏 가꾸시는데 토마토는 갈라지고 오이는 쓰디쓰고 블로거들 사진처럼 풍성한 수확은 영 딴판이신가요? 아마 씨앗이나 날씨 탓은 아닐 겁니다. 문제는 바로 물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물을 주느냐죠. 오늘 우리는 거의 모든 텃밭 농부들이 저지르는 주요 물주기 실수들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컨대 이 영상을 본 후에는 물뿌리개와 호스를 다루는 여러분의 방식이 영원히 바뀔 겁니다. 식물에 물 주는 것만큼 쉬운 일이 또 있을까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물은 필수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물 주셨고 다 잘 자랐잖아요. 하지만 농업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방식이 오늘날에는 수확량 감소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물주기를 단순한 반복 작업이 아닌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정밀한 과학으로 바라봅시다. 자, 거의 모든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는 바로 물 주는 시간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주말에 텃밭이나 농장에 가서 시간이 날 때 물을 주곤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한낮에 물을 주게 되죠. 논리적으로 들리죠? 햇볕은 뜨겁게 내리쬐고 땅은 바싹 말라 있고 식물들도 목말라 보이니 빨리 물을 줘서 도와줘야 할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이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작물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 중 하나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방금 격렬하게 달린 뒤 몸에 열이 잔뜩 올라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차가운 얼음물을 끼얹는다고요. 끔찍하겠죠? 엄청난 충격일 겁니다. 뜨겁게 다궈진 흙에 시원한 물이 닿을 때 식물의 뿌리도 정확히 똑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는 식물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어 성장에 힘쓰고 열매를 맺기보다는 그저 살아남는 데 에너지를 쏟게 만들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한낮에 물을 주는 것에는 두 번째, 그만큼이나 교묘한 위험이 숨어 있어요. 어렸을 때 돋보기로 햇볕을 모아 종이나 나무를 태웠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마찬가지로 잎에 남아있는 물방울 하나하나가 작은 렌즈 역할을 합니다. 햇빛이 이 물방울 렌즈를 통과하면서 빛을 한 곳에 모아 여린 잎사귀 조직을 말 그대로 태워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일소병, 즉 햇볕 대임을 얻게 됩니다. 이는 작은 노란색이나 하얀색 반점으로 나타나는데 많은 분들이 어떤 질병의 초기 증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햇볕 대임으로 약해진 잎은 각종 세균이나 병균이 침투하기 쉬운 열린 문이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한낮에 물을 주는 것은 단순히 비효율적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주는 물의 대부분은 뿌리까지 닿지도 못하고 뜨겁게 다궈진 흙과 잎사귀 표면에서 순식간에 증발해버리거든요. 결국 여러분은 물을 낭비하고 힘을 낭비하는 셈이고 정작 식물은 스트레스와 화상만 얻을 뿐인 거죠. 그렇다면 언제 물을 주는 것이 올바를까요? 간단한 규칙을 기억하세요. 해가 이미 약해진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주어야 합니다. 아침에 물을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시원한 땅 속으로 물이 충분히 깊이 스며들 시간이 있고 식물은 뜨거운 하루를 버틸 필요한 수분을 넉넉히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저녁 물주기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건 다음번에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것만 기억합시다. 한낮에 물뿌리개와 호스는 작물의 적이라는 것을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인데 흔히 조금씩 자주 주는 것이 좋다는 말로 들리곤 합니다. 많은 주말 농장 초보자들은 식물을 매일 조금씩 물로 응석바디로 키워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물뿌리개를 들고 밭고랑을 따라 대충 물을 주고는 흙의 표면만 살짝 적신 다음 임무를 다했다는 뿌듯함에 쉬러 갑니다. 겉보기에는 촉촉하고 보기에 좋습니다만 땅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땅속에서는 말이죠. 뿌리 시스템에 진짜 재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그리고 조금씩 물을 주면 물은 흙 속으로 고작 몇 센티미터밖에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뿌리는 이 수분을 얻기 위해 깊이 내려가는 대신 표면, 바로 아래로 넓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게으르고 연약해지는 거죠. 물이 항상 위에 있는데 굳이 깊이 뿌리를 내릴 필요가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매우 약하고 표면에만 머무는 취약한 뿌리 시스템을 가진 식물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런 식물은 여러분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가뭄이 든 날씨에 단 하루 이틀만 물을 주는 것을 빼먹으면 식물은 즉시 시들어버립니다. 식물에게는 깊은 토양층에 뿌리가 없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수분을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이죠. 둘째로, 표면에 있는 뿌리들은 흙을 갈거나 잡초를 뽑을 때 아주 쉽게 손상됩니다. 괭이로 조금만 깊게 파도 식물의 생명 유지에 중요한 기관들을 손상시키는 꼴이 됩니다. 게다가 이런 뿌리들은 온도 변화에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낮에는 햇볕에 과열되고 밤에는 과도하게 냉각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올바른 접근 방식은 드물지만 아주 풍부하게 물을 주는 것입니다. 최소한 20cm 깊이로 흙을 충분히 적셔서 물이 가장 깊은 뿌리까지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물을 주면 뿌리가 물을 찾아 깊이 뻗어나가도록 유도하여 강하고 튼튼하며 가뭄에 강하게 만듭니다. 이런 뿌리 시스템을 가진 식물은 여러분이 며칠간 자리를 비우더라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매일 물뿌리개를 들고 뛰어다니는 것은 잊으세요. 며칠에 한 번이라도 밭고랑에 제대로 물을 주는 것이 튼튼한 식물과 풍성한 수확의 비결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흔한 오해, 즉 질병과 수확량 감소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잎에 물을 주는 것, 일명 상쾌한 샤워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지를 씻어내고 식물이 숨을 쉬며 물을 주고 나면 싱싱하고 활기차 보인다고 말이죠. 하지만 사실 잎에 물을 주면서 여러분은 종종 직접 텃밭 농부의 가장 무서운 적에게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는 셈이 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역병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저녁에 토마토나 오이에 잎 위로 바로 물을 주었습니다. 해는 이미 졌고 더위도 가라앉았습니다. 물방울은 줄기와 잎겨드랑이에 남아 밤새 마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게 될까요? 바로 따뜻함과 지속적인 습도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곰팡이성 질병 포자들에게는 5성급 호텔이나 다름없습니다. 역병, 흰가루병, 노균병 등 온갖 질병들이 이런 환경을 그야말로 사랑합니다. 공기와 흙 속에 항상 존재하는 이들의 포자가 습한 잎에 닿아 활발하게 발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지만 그 시간 식물에는 진정한 전염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할 수 있지만 이미 과정은 시작된 겁니다. 며칠 후 첫 반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때는 질병을 막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며 때로는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토마토, 감자, 오이와 같이 가장 취약한 작물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기억하세요. 식물은 잎이 아니라 뿌리로 물을 마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물은 반드시 뿌리 부근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물을 줄 때는 흙이 패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줄기 바로 밑동에 조심스럽게 물을 붓고 물방울이 아래쪽 잎에 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스프링클러나 분무기를 사용한다면 이른 아침에만 작동시켜 저녁이 되기 전에 모든 잎이 완전히 마를 수 있도록 하세요. 저녁에 잎에 물을 주는 것은 살균제 사용과 상당한 수확량 손실로 이어지는 직통 지름길입니다. 쉽게 피할 수 있는 곳에서 굳이 문제를 만들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좋지 않은 네 번째 실수를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얼음처럼 차가운 물과 너무 강한 수압으로 식물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마당이나 밭에 우물이 있거나 지하수를 사용한다면 물이 깨끗하기는 하지만 여름 한낮에도 온도가 11도 이상 잘 올라가지 않아 매우 차갑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언뜻 보면 식물에 물을 주기 아주 좋은 수원처럼 보이지만 사실 식물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따뜻한 땅에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주면 식물의 뿌리 시스템은 온도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마치 당신이 갑자기 얼음 구멍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식물의 영양 흡수를 담당하는 작은 흡수 뿌리들은 단순히 기능을 멈춥니다. 일시적으로 마비되어 물뿐만 아니라 흙 속의 영양분까지 흡수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결과적으로 방금 물을 준 식물이 오히려 시들고 축 늘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흙은 젖어 있는데도 목말라 하는 것이죠. 차가운 물로 규칙적으로 물을 주면 식물의 면역력이 약화되고 성장이 느려지며 오이의 경우 열매가 대량으로 떨어지거나 쓴맛이 날 수도 있습니다. 토마토는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 꽃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물을 주기 전에 반드시 물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물통이나 큰 통 등 어떤 큰 용기든 좋아요. 하루 동안 햇볕 아래 두면 물이 주변 온도와 비슷하게 따뜻해져서 식물에게 스트레스가 아닌 진정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실수의 두 번째 부분은 바로 호스의 강한 물줄기입니다. 강한 수압으로 밭에 물을 주면 연약한 줄기와 잎을 손상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피해는 토양에 발생합니다. 강한 물줄기는 흙의 표면을 단단하게 만들어 딱딱한 껍질처럼 만듭니다. 이 껍질은 공기가 뿌리까지 침투하는 것을 막아 뿌리가 질식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강한 수압은 줄기 주변의 비옥한 흙을 쓸어내려 상층부의 뿌리를 노출시키고 연약하게 만듭니다. 분사 노즐을 사용하거나 단순히 수압을 줄여서 물이 부드럽게 흐르고 흙의 구조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서서히 흡수되도록 하세요. 물과 토양을 부드럽게 다루는 것이 바로 식물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유튜브 영상 설명란, 그냥 대충 쓰시나요? 이 영상만 보면 조회수 폭발하는 검색 최적화 설명 작성법을 알려드립니다. 시청자를 사로잡는 마법 같은 노하우,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유튜브 검색에서 시청자를 최대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영상 설명을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단순히 영상 내용을 요약하는 것을 넘어 시청자의 클릭을 유도하고 검색 순위를 높이는 전략적인 설명 작성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첫 1, 2줄. 펼쳐보기 없이 바로 보이는 이 짧은 문장이 시청자의 흥미를 끌고 클릭을 유도하는 핵심입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배치하여 검색 노출을 극대화하세요. 그 다음으로는 영상의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면서 잠재 시청자들이 검색할 만한 인기 검색어와 관련 개념들을 자연스럽게 녹여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SEO, 채널 성장 팁, 조회수 늘리기, 알고리즘 공략, 영상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키워드와 동의어를 활용하여 검색 유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키워드 나열 대신 자연스러운 문장 흐름 속에서 키워드를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시청자에게 읽기 좋고 유튜브 알고리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채널도 빠르게 성장시키세요.
저희 채널에 더 많은 유익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 필수. 관련 영상도 시청하며 유튜브 채널 성장의 비밀을 파헤쳐 보세요. 관련 영상 링크 삽입 공간, 유튜브 설명, 유튜브 SEO, 검색 최적화, 유튜브 꿀팁, 유튜브 채널 성장, 조회수 늘리기, 구독자 늘리기, 유튜버 되기, 영상 마케팅, 올할 콘텐츠 제작, 알고리즘, 유튜브 검색, 디지털 마케팅, 크리에이터 팁,